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교재는요, 45쪽에 2번입니다. 45쪽에 2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중에 교환거래는 교자, 손익거래는 손, 혼합거래는 혼이라고 쓰라 그랬죠?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다 해볼 거예요. 분계도 하고, 결합관계도 따져보고, 종류도 대답하고, 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뭐라 하느냐면, 현금 5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출자는 주주들이 출자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를 받는 거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들어온 건 뭐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5만 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출자 받은 거니까 자본금이라고 한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본금.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건 자본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결합된 거죠. 이러한 거래를 무슨 거래? 교환거래라고 하는 거죠. 1번은 교환거래예요. 자, 2번. 외상매입금 2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우리 외상매입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합니다. 이 당좌예금이라는 개정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제도예요. 그래서 수표 발행하다 그러면 무조건 당좌예금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야. 당좌예금 잔액이 감소해. 얼마? 25만 원. 왜 나갔죠? 외상값을 갚았죠. 그럼 부채가 줄었죠. 감소. 이름은 뭐예요? 외상매입금 25만 원. 자, 그럼 결합관계는 외상매입금은 부채, 당좌예금은 자산.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도 감소하는 거지.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죠. 이러한 거래를 무슨 거래? 교환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전화요금. 전화요금은 이름이 통신비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알아야 돼. 통신비. 그리고 수도요금은 이름이 수도강렬비.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신비하고 수도강렬비를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나간 게 현금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10만 원. 그죠? 왜 나갔냐 그랬더니 통신비로 8만 원 줬대요. 그러면 이름을 통신비 8만 원 주고 나머지 2만 원은 수도광열비를 준 거죠. 그래서 수도광열비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결합관계 따지면 통신비도 비용이고 수도광열비도 비용이야. 그러니까 둘 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뭐야? 비용이 나온 거고. 대변에는요? 현금은 자산이죠? 그죠? 그럼 이건 뭐야?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생긴 거예요. 비용이 생기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맞아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거래?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용이 있는 자리에 자산부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차변 자리에 자산이나 부채가 있으면 그건 혼합거래가 돼버리지. 자, 그 다음 4번은 별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4번. 자, 4번은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25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했다. 자, 보세요. 2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팔았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익이죠. 얼마 이익 보고 팔았어요? 5만 원. 이때 이 5만 원의 이익을 상품을 매출해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그러거든요. 자, 그럼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 분개하게 되면 일단 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상품은 20만 원이 나가고 돈은 25만 원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거는 20만 원 나가고 들어오는 건 25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는 상품이 20만 원 나갔고 들어오는 거는 25만 원. 돈 안 받고 외상으로 했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25만 원. 그럼 이게 차변 대변이 안 맞잖아.
5만 원 차이 나죠? 이때 이 5만 원 차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다가 대변 쪽에다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분기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이익. 자, 그럼 이제 결합 관계를 따져봐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죠. 자산의 증가. 대변에 상품도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그러면 수익이 있는 자리에 자산도 같이 있으니까 혼합됐죠. 그래서 이걸 무슨 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 외상매출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5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대변에는 외상값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받았으니까. 채권의 감소. 이름은 외상매출금 25만 원. 자, 결합관계를 따지면 현금은 자산의 증가.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에요. 이거는 자산의 감소. 그러면 교환거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다음. 자, 6번. 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이 뭐야? 대여는 빌려준 돈이에요. 돈을 빌려준 겁니다. 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천 원 들어왔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자, 그럼 결합관계 따지면 현금은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은 그렇죠. 이거 수익의 발생.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손익거래입니다. 자, 다음 7번. 단기 차입금 그랬죠. 단기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에요. 빌린 돈 30만 원과 이자 7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얼마가? 30만 원과 7천 원. 왜 나갔냐 하니까 차입금을 갚은 거예요. 부채 감소. 그래서 단기 차입금 30만 원 하고 이자 7천 원 하고 이자 비용 그럽니다. 7천 원. 그래서 항상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자, 이거 결합관계 따지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 이자 비용은 비용. 그럼 이건 비용 발생이죠. 이거는 부채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두 개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현금은 뭐야?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거는 무슨 거래라고요? 혼합거래가 됩니다. 혼합거래. 자, 8번. 상품 8만 원을 매입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8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나가는 건 다 대변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4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잔액은 뭐라 했어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금액이 5만 원이잖아요.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그리고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죠. 그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뭐가 되지?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고요. 자산의 증가. 현금은 이거는 자산의 감소. 지급어음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그러면 자산과 부채만 나왔으니까 교환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우리 잠깐만 쳐다보고 갑니다. 잠깐만. 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요 상품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비품이라고 해봐. 뭐라고요? 비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 소리죠. 그럼 이때는 이거 지급어음 그러면 안 돼요. 받으러옴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고 팔 때만 받으러옴 지급어음을 쓰는 거야.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돼? 이 지급어음을 뭐라 그래야 돼? 미지급금 그래야 돼. 아셨죠? 어음을 지급했어도 미지급금. 됐습니까? 상품이 아닌 경우에 사고 팔 때 어음을 주고받으면 받으러옴 지급어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미지급금, 받을 돈은 미수금 그러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받으러옴 지급어음은 언제만 쓰는 말이에요? 상품을 사고 팔 때만 쓰는 말이지. 상품을 사면서 약소금을 발행해서 줬다. 지급어음. 상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다. 받으러옴. 알았습니까? 자, 비품을 사고 약소금을 발행했다. 미지급금. 비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다. 미수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9번. 9번에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으로 예입하다. 현금을 예금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했으니까 당좌 예금은 증가하겠죠. 20만 원. 자, 그럼 요거 현금은 당좌 예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현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자, 10번.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자,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상품 50만 원 매입하면 일단 차변의 상품이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대금 중 반은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얼마야? 반이니까 25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25만 원 감소하죠? 예, 그리고 잔액은 뭐라 그랬어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당좌 예금 그럽니다. 당좌 예금이에요. 25만 원. 자,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과 당좌 예금 둘 다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렇게 되겠죠. 교환 거래. 자, 12번. 자, 집세 10,000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결국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3만 원 나갔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그리고 뭐 지급했어요? 집세를 지급했어요. 그럼 집세 그러면 틀려요. 집세는 지급했을 때는 임차료, 집세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 그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하고 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료. 여기가 무슨 변이에요? 여기 무슨 변? 차변. 그러니까 임차료. 차변이니까. 그래서 임차료 그러면 돼. 자, 얼마? 10,000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자 지급했다 그랬나요? 예, 그럼 뭐 이거 이자 비용 얼마? 2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은 임차료도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비용이야. 둘 다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하고 이거는 현금은 자산 감소죠. 그죠? 예, 그럼 무슨 거래예요? 손익거래죠. 비용 발생하고 손익거래예요. 아,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잖아요. 비용만 있잖아. 그러니까 손익거래지. 그 다음 12번이네. 이게 11번이고. 자, 12번. 자, 상품 원가는 5만 원인데 이걸 4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4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나간 거는 5만 원 나가고 여기는 5만 원 나가고 들어온 건 4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분개하게 되면 대변에 상품은 5만 원이 나갔다.
근데 돈은 4만 원이 들어온다. 돈 안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10,000원 차이 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10,000원 차이 나는 거.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상품 매출 손실. 상품을 팔고 이익이 났을 때는 상품 매출 이익 그러지만 손해 봤을 때는 상품 매출 손실. 자,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발생. 비용이 발생한 자리에 위에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거래야? 혼합거래가 되겠죠. 혼합거래. 혼합거래. 이거는 자산의 감소. 상품은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분계가 중요하죠.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분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름이죠. 어떤 이름을 쓸 거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서 3번입니다. 3번. 자, 3번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결합관계하고 거래 종류를 또 물어봤죠?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다 해볼 거예요. 자, 1번.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다.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0만 원을 출자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10만 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는 출자 받은 거니까 자본금 그래요. 예,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현금은 자산. 자산의 증가. 자본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결합했으니까 교환거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어요. 상품이 20만 원 들어오고요.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에 당좌 예금 20만 원 감소. 자, 결합관계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예, 당좌 예금도 자산이니까 얘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자, 3번에 자,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뭐라 그래 이름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거를 다 묶어서 수도 광열비 그래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 얼마? 3만 원이에요. 만 원, 2만 원이니까 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이 3만 원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에는 묶어서 수도 광열비 비용이 생긴 거지. 비용 발생. 수도 광열비 3만 원 발생. 자, 그러면 이거 결합관계 따지면 수도 광열비는 비용 발생. 비용의 발생. 현금은 자산의 감소. 그래서 무슨 거래요? 그렇죠. 손익거래가 되겠죠. 손익거래. 자, 4번. 자, 원가 2만 원의 상품을 2만 5천 원에 어음을 받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2만 원짜리를 주고 2만 5천 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간 거는 2만 원짜리가 나갔죠. 상품 2만 원짜리가 나갔는데 들어온 거는 2만 5천 원 들어왔죠. 근데 뭐 받았어요? 어음 받았죠. 어음.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러 옴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5천 원 이익 아닙니까? 5천 원 이익 나온 거 뭐라 그래? 상품? 상품 매출 이익 그럽니다. 5천 원. 자, 이거 결합관계 따지면 받으러 오면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고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혼합거래가 되죠.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잠깐만 한 번만 더 다시 쳐다봅니다. 만약에 이게 상품이 아니라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받으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 미수금 받았으니까. 미지급금 그러면 안 되지. 받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토지를 팔고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차량을 팔고 어음 받았다. 미수금. 알겠죠? 예. 항상 받으럼 지급어음은 상품일 때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5번에 현금 5만 원을 은행에 당좌예금하다. 현금을 당좌예금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이 5만 원 감소합니다. 차변에는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5만 원. 자, 그러면 현금은 당좌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의 감소. 자, 무슨 거래예요? 교환 거래.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단기 차입금 3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입금은 꾼돈이야. 꾼돈하고 이자를 줬다는 거죠. 3만 5천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3만 5천 원이 나갔어요. 차변에는요. 단기 차입금 부채를 갚은 거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다. 얼마? 3만 원. 그리고 5천 원 뭐야?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 얼마?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결합관계 따지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 부채의 감소. 이자 비용은 비용. 비용 발생.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죠. 예. 이 현금은 자산 감소고. 자산 감소. 그래서 이건 무슨 거래라고요?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7번에 상품 6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은 상품 6만 원 매입했으니까 일단 차변에 상품이 6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분개하면 돼요. 6만 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대금 중 반은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3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잔액은 또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요. 자, 상품은 뭐야 이거? 이거는 자산.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만 나왔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네, 교환 거래. 자, 8번. 자, 집세 10,0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현금이 10,000원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10,000원. 집세를 지급하면 뭐라고요? 임차료.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임차료 10,000원. 자, 그럼 요 임차료 10,000원은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 현금은 이거는 자산 감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죠. 그죠? 손익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자, 원가 10,000원의 상품을 9,000원에 팔았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10,000원짜리가 나가고 9,000원만 들어온 거죠. 그럼 1,000원 손해보게 되죠. 이때 1,000원 손해를 상품 매출 손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분개하게 되면 일단 대변의 상품은 10,000원이 나갑니다. 근데 돈은 9,000원만 들어왔어요. 근데 돈은 뭐라 했어요? 외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놓으면 그냥 안 되잖아. 1,000원 더 써야지. 이 1,000원을 뭐라고 써야 돼? 1,000원을 상품, 매출, 손실. 자, 결합관계 따지면 어떻게 되죠? 결합관계를 따지면 요거는 자산이야. 자산의 증가. 요거는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 발생.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있으니까 혼합거래.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네. 자, 10번. 자, 10번은 자, 이자 2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가산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예금하게 되면 간혹 가서 통장 정리하다 보면 이자 붙잖아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예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해? 2만 원. 대변에 이거 뭐야? 이자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자 수익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이자를 받은 거니까. 알았죠? 자, 그럼 이거 결합관계는 보통 예금은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 그러면 무슨 거래? 그렇죠.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손익거래. 손익거래. 자, 옆 페이지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6번에 뭐라 하느냐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감소, 동그라미 쳐요. 감소. 당기순이익을 감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비용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이 나와야 되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뭐라 했어요? 거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 걸 찾아라 이 소리죠. 지금 비용 찾는 거 아닙니다. 비용이 아닌 걸 찾아라 이 소리야. 자, 1번. 거래처 직원의 접대 후 즉시 현금 지출. 이거 접대비예요. 자, 거기다 써요. 접대비. 비용입니다.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은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비용이니까. 2번. 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라는 건요.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자, 세 번째. 판매사원의 피복, 유니폼을 구입했다는 거야. 이것도 비용입니다. 뭔데요, 이게? 이거는 복리후생비예요. 예,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겁니다.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복리후생비예요. 자, 4번에 자, 영업용 직원에 대한 급여. 급여 미지급에. 이것도 비용이죠? 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비용은 발생한 거지. 그 대신 부채가 늘어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용입니다. 급여 비용. 자, 그럼 5번이 답이야. 5번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상하다. 취득세를 냈는데 왜 비용이 아니라고 그러지? 자, 여기 잠깐 봐요. 여러분들 취득세를 냈지만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비용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를 사면 그 토지가 내 이름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해당 토지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토지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그거 뭐로 봐요? 해당 자산의 원가로 보는 거예요. 해당 자산의 원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토지 100원을 샀다. 100원짜리 토지를 구입했다. 그럼 토지 가격은 100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입할 때는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취득세 등록세 20원 지급했다. 그럼 요 20원은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야. 토지를 구입하는 원가로 보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얼마로 해야? 그렇죠. 120원으로 하는 거지. 100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가예요. 비용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건 비용 아니에요. 재산세하고는 달라요.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지만 이건 취득 관련 비용은 다 원가로 보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밑에 이제 봅니다. 계정이라고 나오나 계정? 계정.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계정. 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계정. 계정은 이게 어카운트 그래요. 우리 카운터가 뭐야? 카운터 계산하는 곳이죠? 그래서 계정을 어카운트 그래서 우리 약자로는 AC 그럽니다. A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산 단위예요. 계산 단위. 계산 단위를 뭐라고 한다? 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뒤에다 계정이라는 말 붙이는 거야. 임차료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 상품 계정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명칭 이름이에요. 이름. 알았죠? 자, 그럼 이런 이름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 그래서 이걸 재무 상태표 계정. 이 재무 상태표 계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재무 상태표에는 그렇죠. 자산 계정도 있고 AC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 뭐 있어요?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이 있어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이거를 실제 계정 그럽니다. 실제가 아니라 실제. 열매 실자. 이거는 있을 제자. 있다. 가지고 있다. 있을 제자. 알았습니까? 실제 계정. 자, 이 실제 계정은 다시 말해서 영구 계정이라고 돼요. 영구라는 건 뭐예요? 오랜 기간 사용한다는 뜻이죠. 1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계정은 1차 년도에 영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음 연도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영구 계정이라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실제 계정을 다른 말로는 차기 2월 계정 그래요. 다시 뭐라 그래요? 차기 2월 계정. 차기 2월 되는 계정이라는 거죠. 차기가 언제인지 알죠? 차기가 내년이 차기란 말이에요.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쓰고 남은 것을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기 2월 되는 계정, 그럼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포괄 손익 계산서 계정이 있어요. 이 포괄 손익 계산서 계정은 손익 계산서 계정이죠. 이거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으로 나눠져.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그러면 수익 계정은 일정 기간 번 돈이고 비용은 쓴 돈이잖아요. 이때 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이거는 좀 허구적이다 그래요. 허구적이다. 가상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실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얘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건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무슨 계정이라고 하면 임시 계정. 무슨 계정이요? 임시 계정 또는 명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목적이다. 명목 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요 성과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과.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해서 생기는 성과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성과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과를 새롭게 0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라고 이게.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잔액이 안 생겨요. 결산할 때. 다 없어집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얘는 차기로 2월 된다, 안 된다? 얘는 차기 2월이 안 된다. 알았죠? 차기 2월 되지 않는 계정이에요, 이거는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차기에 2월 되는 계정은 2월 되지 않는 계정은 이렇게 나온다고. 영구 계정은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조입니다. 구조. 계정의 구조. 자, 이 계정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정 구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계정 구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거 안 지우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것도 안 지우고 앉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할까봐.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쓰려고 막 애쓰지 말고, 끝나면 이걸 사진을 딱 찍었다가, 필요할 때, 시간 있을 때, 연습장에다 이렇게 쓰든가. 그러면 공부가 2번 되잖아요. 자, 계정은 이게 계정입니다. T자입니다. 이게 T자가 이게 T 약식이에요. 여기가 무슨 변이에요? 차변. 여기는요. 자,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자산 계정이면 자산 계정이라고 쓰고요. 됐습니까? 이 자산 계정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무슨 변? 차변. 여기는 대변. 차변에 기초 잔액을 써요. 기초 잔액이 차변이면 기말 잔액은 반대편에 있어요. 대변에 씁니다. 기말 잔액은. 자산은 증가하면 어느 변? 차변에 쓰고 감소하면 대변에 씁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그리면 이렇게 돼요, 원래.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는 계정이라고 봐. 현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죠. 맞아요?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얼마 있었냐?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100원 있었어요. 그럼 이거 기초죠. 그죠? 근데 이번 연도에 장사하면서 얼마가 들어왔냐? 900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총 얼마 있는 거예요? 1,000원. 그럼 이만큼이 1,000원의 크기죠.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1,000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0원인데 우리가 장사하면서 이만큼을 썼어요. 이만큼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800원.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200원. 남은 게 어디에 남았어요? 차변에 남았어요? 대변에 남았어요? 잔액이 차변에 남았습니까? 대변에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변에 남았대. 그래서 왜 대변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대변에 남은 거야? 차변에 남은 거지? 아니, 크기가 봐봐.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게 1,000원 아니에요. 에? 이게 뭐야? 800원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느 변이 커? 그럼 차변이 크면 차변에 200원 남은 거지. 이거 어떻게 대변에 남은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 쪽이 커야 돼. 만약에 자산이 대변 쪽이 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 잔액 그래요. 무슨 변 잔액? 차변 잔액. 차변 잔액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 배웠죠. 그럼 대차평균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키지. 그래서 여기가 1,000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남은 거 얼마 남아요? 200원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말 잔액이 200원. 요게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얘하고 얘가 바뀌었지. 요거 바뀌었잖아. 기말이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원래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해. 애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내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요 200원을 요 위로 올려. 기말 200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800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도 합계는 변함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 기초가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기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옆에. 그럼 여기가 증가가 있으면 여기는 바로 옆에 감소가 있다는 거지. 바로 옆에 걸 봐라 이거죠. 그럼 외우기가 쉽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산은 항상 어느 변의 기초다? 차변의 기초다. 알았죠? 자산은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이에요.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이거 바뀌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이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채 계정이야. 무슨 계정이라고요?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얘랑 반대로 생겼어요. 얘하고 반대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기초를 대변했어요. 기초 잔액을. 그러면 기말 잔액은 어느 변에 쓰면 돼? 차변에 쓰면 돼. 알았습니까? 그럼 증가는 어느 변?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꾸로 돼 있잖아.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면 돼. 자산만. 자산만 외우면 부채는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해 갔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계정 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현금은 자산 계정이지. 그러면 현금은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있는 거야. 기말은 대변에, 상품은 기초 차변, 기말 대변. 안 봐도 아는 거야. 안 봐도. 알았어요? 외상 매출금은 기초는 어느 변? 차변. 기말은 반대편 대변. 대여금은 차변 기초. 대변의 기말. 차입금은 거꾸로 하면 돼.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았죠? 이건 정해진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꼭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이게. 이게 한 문제 이상 꼭 나온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자산부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정이냐면 수익계정이 있어요. 무슨 계정? 수익계정. 보세요. 수익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여기 칸이 없잖아, 중간에. 왜 중간에 칸이 없을까? 중간에 왜 칸이 없을까? 이 수익 계정은, 수익 비용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 기말이 없는 거죠. 알았습니까? 기초 기말이 없어.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차변으로 소멸돼요. 그럼 100원 발생하면 100원이 소멸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얘는 어디로 소멸되냐면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가. 어디로 간다고요? 손익. 수익과 비용은 번 돈, 쓴 돈이니까 손익 계산으로 가는 거야. 손익 계산으로 와서 끝나는 거야.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용 계정. 비용 계정도 마찬가지 여기 선이 없어요. 비용 계정은 차변에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돼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 역시 손익이라는 계산으로 가는 거야. 손익 계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장사가 끝나면 손익 계산으로 가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익 받냐 손해 받냐를 따지는 거야.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손익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은 거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장사 준비하는 거고 차기월 되는 거고. 알았죠? 예, 좀 어렵기는 해도 이거 꼭 알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자산 계정의 구조.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계정 어디 보냐면 자, 49쪽에 보면 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자, 7번 문제 보면 계정 과목을 가로 안에 쓰라 그랬죠. 계정 과목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쓰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지폐 및 주화 이렇게 나왔죠.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나왔잖아요. 자기합수표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현금이라고는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가로에다 현금이라고 써요. 현금 됐나요? 자, 7번 보세요. 7번. 7번에 뭐라고 돼 있죠?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뭘 받았대? 약속어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팔고 약속어음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받으러음 그러는 거죠. 자, 이름 쓰세요. 여기다 받으러음. 가로에다가.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9번. 19번. 이거 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써야 돼요. 19번에
상품을 주문받고 착수금을 받았다. 착수금이 뭐예요? 계약금.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을 받으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계약금 받은 돈은 내 거 아닙니다.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채예요. 착수금을 받았을 때 이거 선수금이라 그래요. 착수금을 받으면 선수금, 착수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세를 받았다. 뭐라 그래야 돼? 집세를 받으면 받았는데 임대료 받았으면 임대료죠? 지금 여러분들 저기마저 내가 숙제 내준 거 하나도 안 읽어봤구만. 10번 읽으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읽고 왔어 지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읽어줘야지. 자, 그 다음 29번에 집세를 지급했을 때 그쵸, 임차료. 32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전화요금 내면 뭐라 그래요? 통신비. 이런 이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만 더. 34번. 자,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의 세비 이런 거 내면 뭐라 그래요? 그래, 세금과 공과. 됐어요? 그럼 그 맨 밑에 보면 이름 해답 나왔죠? 예?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읽고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옆에 봅니다. 8번. 자,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뭐래? 2월 되지 않는 계정.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여기 봅니다. 차익이 2월 되지 않는 계정은 얘잖아요. 그게 누구 찾는 거예요? 수익이나 비용을 찾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잖아요. 2번에 뭐 나왔어? 유형자산 처분이 이거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차기로 2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거야. 1번 이익여금은 자본. 이익여금은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3번에 미지급 비용. 이거는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는 자산 평가 계정. 자산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이야. 이런 걸 평가 계정이라 하는데 자, 뒤에 가면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자본금은 자본이죠. 됐습니까? 자본. 자, 여기까지 9번은 여러분들이 하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